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재 중인 정석형 생태학과장을 대리하여 황순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조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 오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탄소 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비산업 부문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환경보존활동 지원, 환경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운동을 실천하였으며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녹색도시 푸른 평택을 위해 각 세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을 기점으로 30.1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상승해서 22년도 9월 기준 22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상승으로 약 27% 저감하였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택 서부발전과 협의체를 체결하여 청정 연료로의 전환을 4년이나 단축 전환하였고 평택항에 육상 전업 공급 설비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정도시 구현을 위하여 도로 재보산 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분진 흡입차 6대를 202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 경유 자동차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매연 저감 장치 등 약 882대의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기 및 수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953대를 보급하였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과 실내 공기질 컨설팅 및 측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권, 충남 한 황해권 12개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외적인 협력도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자체 노력은 물론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구축 및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시민 참여와 중앙정부 및 인근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평택시 2050 탄소 중립 추진입니다.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을 시작으로 11개 기관과 기업체가 모여 탄소 중립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하는 등 우리시 탄소 중립 추진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약속하였으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달성을 위해 시민, 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및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환경장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클린 기록대를 운영하여 주요 상권 및 취약지역의 거점 수거진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실시하여 주요 상권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 배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택시 재활용대의 운영 및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거점 수거지 주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원을 통한 불법 소각 근절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 맞춤형 청소행정 정책 추진으로 환경오염 문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평택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가동 개시한 평택 에코센터 폐기물 처리 시설은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 하수 슬러지 등의 반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안정적인 평택시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 처리 과정 및 에너지 재생산 등 자원순환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오썸 홍보관 및 오썸 워터파크, 오썸 스포츠센터 등 11개소 주민편역시설은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복합문화시설로서 주민 친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244개소를 점검하여 170개소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그중 고의적으로 위중한 환경오염의 40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및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악취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조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관리 강화입니다. 4개소 약 18만 6,519톤의 방치 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15,764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계획 기간 내에 행위자 및 토지주로 하여금 신속 처리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 업체 집중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조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하천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 33개를 철거하고 150개 수문과 14개의 제방에 대해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산책로 예초 및 제방도로 보수, 하천 조명화와 시설물 정기점검,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해 및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복천 산책로, 화장실, 벤치 등 하천 편의시설과 통복천 내 전기시설물 및 가로등, 통복 일교 등 교량 경관 조명 및 분수시설 등 훼손, 파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개보수 및 관리로 시민들이 걷고 싶은 좋은 친환경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1조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일원의 노을 산책 공간 및 전망대, 생태습지, 수변 광장 등 시민들의 여가,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착공 후 현재 약 15%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 243쪽 오송누리광정 조성사업과 창래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오송누리광정 조성사업은 오송면 창내리 일원의 수려한 하천 경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자 약 13만 평방미터의 규모 내에 누리마당과 물놀이 시설, 테마 장황과 전망대 등 각종 여가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미협이 필지에 대한 수용 재개를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초 착공을 위해 조달청으로 공사 발주를 의뢰한 상황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래습지 생태축 복원 사업은 오송 누리광장과 인접한 창래습지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약 15만 평방미터의 습지 내에 생태 이용 공간과 복원 그리고 보존 공간으로 구성하여 동물들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누리광장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통복천 평택호 수질 개선입니다. 통복천은 2등급,
평택고는 상등급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통복천 수질은 BOD 기준은 3등급으로 그간 통합 집중형 오염 지류 개선 사업 200억, 스마트 그린 도시 선정 100억, 비점 오염 저감 사업 55억 등 환경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각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후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올 11월 초 환경부 주관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협의체 충청남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여 평택호 유역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피로도가 높고 경제적 피해가 많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테득 유흥시설 652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식당, 카페, 공중위생업소 등 1,403개소에 100만 원씩 방역조치 사항에 따른 업종별 차등 현금 지급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492개소에 대해 위생 안전 및 영양 교육을 6,604회를 실시하였고 33개소에 보존식 특화 사업을 어린이 식생활 개선 시범 사업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융자 사업으로 식품업소 1개소에 시설 개선 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 음식점 18개소에 주방 환경 위생 개선을 위한 청소 용역비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배달 음식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도 공모 사업은 현재 51개소가 진행 중으로 12월에 보조금 정산 후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방문화 개선 2차 지원 사업을 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주의 의식 개선이 수반되어 음식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 등급제 219개소, 모범 음식점 81개소, 안심식당 216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로 덜어먹는 도구 등 음식문화 개선용품과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고 영세하고 노후한 공중위생업소 23개소에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인증 제도와 시설 개선을 통해 대내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춰 업소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39쪽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품 적개업소 4,309개소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828개소, 배달 음식점과 급식소 점검 등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2,196개소를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영, 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의 급식시설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 음식점 등 위생 취약시설의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가 안심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축산 악취 관련해서 우리 축산 반려동물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축산 반려동물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축산 악취를 같이 논의하고자 오신 자리 감사를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팽성 모 양동 농가의 민원이 수년간 계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또 축산 반려동물과 또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민원이 사실상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내년도 4, 5월에 보강하는 거로 이렇게 축산 반려과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 우리 평택시 악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축산 반려 과장님께 오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이번에 팽성 모 농가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내년 4, 5월경에 시설 강화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남산오리 축산 관련 주민 간담회 그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내년도 남산오리 관련해서 시설 개선은 기존 개선 전에 공기 정화 시설을 에어워시에서 이제 차단하러 완전히 시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한 가지 해고요. 수직에서 수평적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에어 탈취 시설 개선으로서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죠? 예산은 한 4억 3,800 정도 됩니다. 네? 얼마? 4억 3,800. 4억 3,800. 내년도 예산에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올해 예산은 배정해서 2월 배정이 돼 사업으로 있는 거? 추진할 겁니다. 네. 올해 예산으로 된 거고? 배정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 공사하고 네. 그다음에 기계 발주 관련해 갖고 내년 공사가 내년 한 4, 5월쯤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우리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듯 시설 개선을 또 국토비나 우리 시비를 통해서 또 자비 부담도 있죠. 한 60% 정도. 자부담이 60%고요. 예, 60% 정도 부담을 갖고 시설 강화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악취가 100% 사실은 차단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주변 주민들께서 악취로부터 충분히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요. 근데 이 주민 민원이 줄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나 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감 효과가 미흡하지만은 말씀 그대로 이 축산 악취는 발생해갖고 처리 과정에서 되어 있는 분뇨가 문제입니다. 분뇨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과정이 좀 늦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이제 각종 개발 등 도시개발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악취 민원은 이게 더 늘고 있는데 당초 2021년보다는 한 반 정도는 줄었습니다. 저기가 농가도 줄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저기면서 이전한 부서도 많고 농가가 그렇기 때문에 했지만은 또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또 임대농가와 소규모 축산농가 시설이
투자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계속 우리가 시설 개선은 가지만은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택에 그 도농 복합 도시에는 분명히 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거고, 자그마한 악취, 우리 농작물에 뿌리는 그 퇴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악취가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환경지도과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큰 냄새가 아니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또 주야에 따라서 사실상 또 온도차에 따라서도 기압에 따라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그것 때문이라고 손은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시설 개선이나 또 농가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축산과에 그동안의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축산 그 두수가 우리 평택에 굉장히 많죠. 닭부터 시작해서 소 뭐 이게 하면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 규모는 경기도의 32개 시군 중에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위 정도? 네, 그리고 분뇨 발생량 거기 5위에서 한 6위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예. 근데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공공 처리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평택시에는. 그래서 그거 이제 새로운 적에서는 지금 이게 분뇨 발생,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뇨를 우선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1단계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1단계 평택축기에서 100톤짜리 가톡 분뇨 공동 처리 시설과 그다음에 2단계 220톤짜리 양돈 전용 정화 처리 시설을 하면은 악취 개선 방지에 상당히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농가에 우리 환경 정책과에서 자료가 있는데, 농가에 뭐 630만 마리 정도 두수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인구의 10배예요. 뭐 전체 한우부터 해서 육개까지 따지면은 우리 인구의 10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 그 농가수에서 그 축종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시민과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악취 그 축분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 우리 악취 관리 지역이 국장님, 우리 악취 관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군데 악취 지금. 관리 지역이 우리 축산에도 악취 관리 지역이 있습니까? 관리 지역으로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 이제 경기도에서 포천이나 파주 쪽에 집단으로 하는 데는 돼 있고요. 아직 저희 평택시는 악취 관리 지역에 축산 농가가 포함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리 그 별도 한 개의 시설, 특히 민원이 나오는 민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제 악취 관리 지역 그 용역을 하면서 그 몇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조사를 해서 악취 관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뭐 3년간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 발생 초과가 몇 건 이상 되면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악취 그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서 좀 더 강한 기준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현행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도를 저희가 강하게 관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문제거든요. 악취가 기준이 문제인데,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농가에 대한 그 시설의 노후화나 또 노령화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컨설팅이나 교육은 어디 지도과에서 있습니까? 예, 그 올해 그 2019년도에 그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반응이 좋아서 그 축산 과장이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12월경에 다시 이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업체들 컨설팅을 통해서 뭐 필요하다면은 뭐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컨설팅을 하면은 어떤 게 문제점이라는 거를 이제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장이 이제 보고
된 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올해 내년에 그 악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독곡동의 한 농장에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다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악취 방지법에 보면은 그 독립적인 시설, 그러니까 공단이라든지 공업 지역에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계공단이라든지 포승 아산 국가공단 포승 지역에는 돼 있는데 일부 단독적으로 독립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농장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 관리 지역 지정 개념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악취 배출 시설인 경우는 악취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 경계가 15배였었는데 10배로 이제 강화돼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15라는 기준이 우리 그 환경 지도에 있어서 그 전체적 우리나라 그 기준 그 설정치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나가면 그 이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악취를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사실상 그보다 강할 수 있지만은 기준 이하가 거의거든요. 3, 4가 거의가 대부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한 13, 뭐 이제 턱걸이 하는 경우도 14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강화가 되게 되면은 그런 10에서 15 사이 것들은 다 걸러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악취 자동 포집기나 채취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센서를 이게 신호를 보내서 자동 포집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그 포집 그러니까 그 거기서 포집되는 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되게 되면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기를 포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계에 의해서 그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죠? 관능 검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은 그 일단은 사람이 검사하는 겁니다. 냄새를 맡아서. 그러니까 10리터짜리 백을 그 악취를 채집해서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를 만들고 시속을 합니다. 그거를 낸 사람이 맡으면은 예를 들어 100배를 시속해서 냄새 맡을 때는 100배고요. 근데 그 전에 그 관능 검사를 할 수 있는 하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 사람이 얼마 정도 악취 민감하느냐 그거 먼저 검사하고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이 맡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관능 검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내년도 23년도 우리 그 예산을 좀 보면은 예산이 도리어 줄었습니다. 우리 그 올해 예산보다도 1,000만 원 또 2천만 원 이렇게 저감 시설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 삭감에 의해서 네. 조금 줄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도 이제 7개 분야에 이제 41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악취 방지에 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고령화된 농가나 노후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으로서 악취 방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그 타 지자체 시군구보다도 어떻게 이게 저 예산이 좀 우리 축산농가의 지원 예산이 적은 편입니까? 그 집계가 좀 있어요? 네, 시군보다는 우리 경기도 타 지자체보다는 예산 편성 관계는 적은 건 아닙니다. 자체 예산도 그렇고 도비 국도비 따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그 한 번에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산에 이쪽에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쪽에는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악취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설 노후 개선이나 저기로 인해서 악취 방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계속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우리 팽성의 모 농장과 같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지역적으로 한 몇 군데 있죠. 중점 관리 대상 농가가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한 15개소, 개소수로 15개소고 지역별로 보면 한 6, 7군데가 악취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 중점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 감시단이 있는데 악취에 대한 감시는 안 합니까? 거긴 우리 그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폐기물 방치 모니터링단하고 환경오염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배출업소 단속 위주고 이 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24명에서 한 6명 정도를 보강을 해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분야도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 보강이나 우리 지도과의 예. 직원분들도 좀 보강을 해야 될 예. 것으로 예, 사료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도과장님 우리 가축 분유법 13조에 대해서 아시죠? 그 내용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축분유법 제13조. 과장님 이게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가축분유법 제13조예요. 이게 그 단속의 위반 내역에 그 가장 큰 게 이 방류수 기준 초과거든요. 근데 이게 가축법 제13조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저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시설 개선을 하잖아요. 시설 개선을 하면 2, 3개월 뒤에 이 행정조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똑같이 질문을 묻겠습니다. 우리 축산반려동물과장님과 환경지도과에 물을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먼저 우리 동물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말씀 그대로 이 설치를 하고 이거 수질 검사나 우리가 정화 시설이나 이걸 했을 때 수질 검사는 한 달 이내에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게 안정화가 안 되고 했을 때 그때 오바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했을 때는 수질 검사 했을 때는 준공 검사 받을 때는 정확히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다가 이 가끔가다 이 트러블이라고 있죠. 이게 분뇨가 갑자기 오염 농도가 많은 게 들어오거나 이게 깨졌을 때 이 안정화가 그럴 때 조금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 3개월 뒤에 행정조치 대상에 들어가고 기준치가 다 초과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걸리는 게 가축분유법 제13조예요. 가장 많아요. 방류수 기준 초과인데 더 웃기는 거는 개선 완료라고 돼 있어요. 조치 결과가 개선 완료라는 거지. 개선 완료가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도과장님? 행정처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1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업체에서는 1개월이 더 추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한 1개월 정도 연장해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주는데 그 이상 이제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다고 판단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접수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제 채수를 하는데요. 채수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완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데이터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또 그 반복을 해서 이제 오염 추가를 해서 이제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보통 그 민원에 의해서 이제 보통 출입장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시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한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합동 단속으로 저 축산반려동물과에서도 나가고 지도과에서 나가고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2개 부석 지도과하고 저희가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같이 할 하나 때는. 그 합동 단속에는 출장 저기를 그 출장 보고서가 없습니까? 합동 단속에는 민원 단속 출장에는 그 출장 보고서가 있는데 합동 단속에는 출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근거가 없어. 어떻게 다녀오셨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합동 단속 몇 월 며칠만 있어요. 근거가.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 분명히 출장 외부 출장에 대한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합동 단속이란 네 글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뭘 하고 왔는지 몰라요. 이것도 분명히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단속이 7, 8월에 가장 집중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올해는 합동 단속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합동 단속을 한 번도 안 나가시죠 올해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기 때 가장 많은 그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우기 때 이제 축산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드린 시설 개선이 완료됐어도 축산 두수가 늘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염이 또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년에 이제 뭐 AI나 이런 그 돼지 그 ASF 때문에 축산 농가에 출입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돈사인데 ASF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합동 단속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ASF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시기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본청, 출장소, 축산과 이렇게 해서 연중에 한 2, 3회 정도를 합동 단속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합동 계획을 세우고 복명서하고 개선 조치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시설 개선이나 우리 환경 지도가 미봉책으로 하면 안 되겠다. 분명히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중점 관리 지역, 우리 악취 관리 지역은 없지만은 축산에 대한 중점 관리 지역은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반려동물과나 우리 환경지도과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빈틈없이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다 잊으시고요. 예. 내년부터 계속 올 겨울에는 별로 뭐 악취가 안 나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즉시 그때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염려해 위원장님.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 또한 바로바로 챙길 수 있도록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갈 거니까 우리 세 개 부서에서는 꼭 그 지도 점검이나 기능 보강에 또 축산농가의 그 교육이나 컨설팅에 빈틈이 정기적인 교육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자주 보고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그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축산 반려동물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김민성 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의 일익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팀장님 또한 수고 많으시고요. 또 팀장님 빼놓으시면 안 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성립전 예산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나 봐요. 앞으로도 없고요.
성립전 예산이 성립전 예산이요? 집행한 내역은 없는 거죠. 계획을 잘 짜셨으니까 없겠죠. 뭐. 생태하천과 소관 246페이지 한 있습니다. 자원 수납과도 66개 한 건 있습니다. 1,200억짜리. 그거 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토비 보조금 집행 내역 보게 되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한 7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이. 뭐 전체적인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좀 대충 우리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 정책과에서 하는 국토비 사업 전체가 돼 보면 이제 저공해 자동차 조치 사업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저공해 자동차는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된 뒤에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딜레이돼서 넘어가서 좀 돼 있지 대부분은 다 사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올 연말 되면 뭐 거의 예 맞습니다. 예. 되겠죠. 예. 저 우리 환경 NGO 단체 등 활동 예. 지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야상매 떼지 말고 우리 고라니에 대한 그 포획 보상금만 지금 이쪽에서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왜 그렇게 그 나눠서 하는 이유는 저 멧돼지는 이제 그 ASF 때문에 국가에서도 주고 저희 지자체도 주고 뭐 이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가 이제 그 멧돼지를 포획하면 저희가 이제 멧돼지 포획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야생협회하고 간담회 중에 보니까 이제 안성이나 인근 딴 지자체에는 고라니를 잡아도 한다는 걸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고라니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을 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고라니 한 몇 두 정도 포획을 했습니까? 실적은 나오나요? 저희가 근데 이제 보상금이 저희가- 이제 요번에 주는 거라. 그래서 근데 이제 고라니를 포획한다고 하면 예. 우리 멧돼지처럼 이렇게 이 총으로 우리 사냥총으로 이렇게 쏴서 이렇게 포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 뭐 특별한 무슨 이게 뭐 장치를 하는 건지 왜냐면 그거 고라니는 인가하고 많이 예. 밀집되게 다니고 또 차량 도로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예, 예. 혹시 포획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할까봐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포획 과정은 잘 뭐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모르. 예, 아니 저희가 이제 포주 구획단은 저희가 이제 한 30분으로 지정을 해서 협회의 분이 교육받으신 분들에게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고라니가 바짝물을 뭐 피해를 주는 데는 뭐 상당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총기로 포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입은 일단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예, 뭐 작년이나 올해 해서 몇 분 정도 피해를 좀 보상이 나갔나요, 저희가? 보상 건수는 상당히 좀 미미한데요. 보상 몇 그러니까 건이죠? 그게 좀 금액이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 멧돼지에 치이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뭐 차량 그런데 보상이 아니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저희가. 어디요? 우리가 포획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멧돼지가 사람을 예. 좀 공격해서 다쳤을 때 예, 예. 우리가 여하튼 우리 그 보상금을 좀 지급해 준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5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 아니 저희가 그 보상해 준 건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준 거고요. 이제 그 포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먼저 빨리 5농가에 갖고 예, 예. 50만 원씩 지원해 준 거고 예. 근데 또 한 명 부상을 당해서 50만 원 지원해 줬다는 게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포획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우리 위에 동물이 와서 예. 사람에게 피해를 줬나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참고로 올해 고라니는 70질도 포획했고요. 멧돼지는 20도 포획했습니다. 아니 예산은 우리 21년도, 22년도 예산 세울 때 한 30도로 예산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네. 우리 요즘 얼마 전에도 우리 조대안 때문에 얘기 한번 나오셨는데 우리 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 관리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8월 달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때 우리가 근로자 세 분이서 이걸 담당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평택시에서 민간 위탁을 좀 주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저는 민간 위탁에 주는 건 당연하고 맞고 이런 부분이 센터로 운영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우리 평택시에 잘 정립이 된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만약에 예산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출연을 얼마나 정도 보조를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아, 민간 위탁이요?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요. 네. 연간 한 3억 5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금액 갭이 어느 정도 나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 3명을 지금은 현재 저희가 기간제만 2명 쓰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교육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강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저희가 단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 위탁이나 직영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민간 위탁으로 한다면 강사비는 예. 강사는 외부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상주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위탁을 하면요, 위탁을 하면 이제 센터장 포함 거기 사무직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이제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램비로 활용을 해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원 배치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세 분이서 그 센터를 좀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게 첫 해고 운영하면서 이제 실적이 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도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검토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보존 활동 지원이라고 예. 있죠. 예. 이게 사업 내역이 한번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민간 저기 민간 기관 사업 보조에서 예. 우리 통계목에서는 그러니까 환경 보존 활동 보조 사업이라 해서 이게 아마 3,150이 책정이 예, 돼서 아마 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게요. 그 덕동산에서 하는 맹꽁이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정화 활동하고 야간 순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유해 물질 시민 그 뭐 포럼 뭐 이런 위주로 하고 화학 물질 시민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존 활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시라는 의미가 우리가 꼭 그 누구를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감시를 통해서 시민 의식을 좀 고양시키는 환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환경 보존 활동 지원에 대해서 부분도 우리가 뭐 위원회나 무슨 뭐 이렇게 필요에 이상으로 행사를 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예. 본래의 목적에 잘 이거 좀 개선 좀 하고 집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조금 지급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를 실시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임야가 좀 적잖아요.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야생 생물에 대한 서식지라든지 예. 보건에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야생 생물에 대한 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부족한 게 저희 평택시 그 지금 생태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및 보존 사업이 예. 실은 예산을 책정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적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성면에 창내 습지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생기는 생물들이 현재 서식지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별도 서식지가 없는데 저희가 창내 습지가 이번에 이제 국비받은 60억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각종 개발로 인해서 서식 공간이 파괴된 생물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저희가 그쪽에 이제 생태계를 거기가 살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를 받는 통합 하천형 사업에 저희가 연말에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도 그런 생태 보건 사업을 좀 더 늘려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추진을 예. 지역은 어디서 우리 뭐 쉽게 말하면 꼬리명주라든지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어디 지역에서 지금 꼬리명주는 저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이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 먼저 이제 웃다리촌에 저희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복천에 저희가 이제 지방호동구를 식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택시도 50만이 넘어서 기대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생물을 그래서 이제 그 꼬리명주 나비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평택에 제일 많은 수원 청개구리 등을 지정을 해서 좀 더 복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그 생태 보존 모임하고 환경 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꼬리명주 같은 경우 우리 아까 뭐 부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예. 지금 상수원 보호 어떻게 보면 상수원 보호 구역이니까 예. 또 가능했었던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예. 사람들이 접근성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보고만 시킨다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예. 우리가 또 하나의 그 관광이라는 콘텐츠도 잘 개발하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꼬리명주 이런 식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도 거기 통해서 또 나비가 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색을 잘 활용할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예산이 뭐 부족하게 편성이 되면 추경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 이제 당초 예산에 올해보다 조금 더 편성했고요. 네. 필요하면 추경에 내년 추경에라도 이제 편성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 전기 1륜차 보급 사업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얘기를 해야 되나? 오토바이. 근데 전기 1륜차 보급 사업이면은 요즘 전기를 통해서 오토바이 형식도 있고 자전거 형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자전거는 1륜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원하는 건 거의 그 오토바이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물론 오토바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모를 신청해서 어떻게 보조금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요즘 뭐 그쪽도 하나의 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희 그 환경부서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거에 친환경 동력이지 그렇죠. 원래 자전거는 이제 동력을 안 쓰는 게 더 그렇죠. 친환경적이다라고 저는 연료를 쓰지 않으니까. 예. 그래도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한번 지원을 안 따지자치도 해주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자꾸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는 저 국비 지원 사업이 없어서 만약 하게 되면 12로 아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건데요. 예. 전기 오토바이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있는 사람만 오토바이를 이제 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죠. 예?
전기 자전거 면허가 없어서. 예, 전기 자전거는 동력이 없는 거라 그랬고요. 아, 그 대충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동기 면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동. 이게 한번 잘 기획을 해서 한번 대중적인 관심을 한번 끌어서 한번 진행을 해요. 우리 지금 올해 몇 대 정도 지금까지 보급이 됐나요? 우리 어느 1인차, 1인차 전기 이륜차요? 예. 85대. 우리가 계획은 한 몇 대 정도 잡고 있었죠? 계획은 예산 대비로 추산한다면 계획은 117대 계획이 돼 있고요. 지원은 85대 지원했습니다. 연말 되면 다 소진이 예, 거의 다 되겠죠? 소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 어떻게 이걸 좀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한테 시민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일단 이제 공고를 하고요. 읍면동이라든가 게시판에 올리고 아파트 공용 게시대에 다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좀 더 이제 내년부터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좀 더 지역에서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공용 현수막이란가 이런 데도 좀 저희가 알리도록 그렇게 좀 아니 하겠습니다. 그 면단위 같은 건 면단위, 읍단위 예, 같은 예. 경우는 실은 이게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길이 좀 좁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기 저희가 시골 읍면 지역에는 좀 더 마을 단위까지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 차 전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24대 지원했습니다. 70대까지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건가요? 목표는 93대인데요. 93대? 아마 이게 제작 요즘에 차량의 제작 출고가 지연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지원 대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지원 금액이 700만 원인가요? 얼마예요 이게 대당? (77이 49) 700만 원인 것 같은데 700만 원? 그 금액 보조금이 너무 좀 약해서 선뜻 이거를 LP차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를 좀 안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평택시가 무슨 보석 상자 아니면 예. 금액을 많이 저장하고 뭐 큰 창고가 돈을 많이 저장한 창고가 있는 것처럼 자꾸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회적 이슈라든지 환경 문제에 적절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예. 편성을 해서 적절히 좀 지원을 해주세요. 예. 저는 700만 원을 갖다 차량 지원을 해주면 쉽게 교체를 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우리 쉽게 말하면 이 경로당 장애시설 지역 아동센터라고 했는데 이 부분 경로당 같은 경우 우리 노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지금 신규는 이제 노인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지원이 안 될 때 저희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어린이집 다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신규로 나가는 건 다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신규는 그냥 임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한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저희가 그 끝날 때까지 저희 환경 부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5년간 임차가 끝나면 그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과에 본인들이 원하면 그걸 쓰시고 아니면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바꾸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지원하는 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서
세고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간 저희가 지원하고 그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예, 거기는 이제 새롭게 저쪽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해서 우리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이 알림을 좀 받으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알림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앱에서 확인해 가지고요. 본인이 들어가면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동네 그 앱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대한 그 실시간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어플 이름이 어떻다고요? 우리 동네 미세먼지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전 읍면동에서도 알림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실은 읍면동에서 알려주는 것도 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왜냐면 아, 예. 읍면동에서 회의를 하거나 해보면 뭐 팔기단체에서 오셔서 주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하는데 그렇다고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 가가오 방문을 해서 그 알림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이 자체 유지 관리는 근본의 목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걸 좀 예, 알겠다고 정확한 하는 정보를 거죠. 알려드리는 게 그렇죠. 목적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 뭐 어플인데 앱을 뭐 저도 실은 못 깔고 있어요. 뭐 이거 보면서 그 이게 이제 저희 시에서 알려주는 게 있고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전화로 등록을 하면 거기서도 문자가 이렇게 또 오는 시스템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12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전액 12가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해 각 읍면동의 전광판은 하나씩 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는 망은 저희가 6개가 있는데 국가망은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알고 싶으면 본인 동네의 동별로도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이 9,5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예.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신요금이 저희가 돼야 기계 깔 때 운영비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KT랑. 그러면 일단은 그 통신 요금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알림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요금은 어떻게 어디? 아니 알림 여기서는 이제 전파를 다 해주는 거고요. 앱을 깔면 본인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 우리가 앱을 깐 우리 평택 시민의 인원은 알 수가 있나요? 그 예. 부분에서? 누구든지 이제 그것만 어플에 가입돼 있으면 우리 지역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플 이름은 에어맵 코리아입니다. 예. 에어맵 지도란 뜻의 맵의 코리아. 에어맵 네, 그 코리아. 가장 가까운 곳에 측정소에서의 그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좀 민감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에 예. 대한 저희들이 보던 관점하고 또 네.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보는 관점이 옛날보다 틀리게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관심도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놓고 시민들이 예. 활용을 못한다면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예, 써주시기 저희가 바랍니다.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노후 차량인가요? 현재 이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라든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겨울철만 되면 이제 계절 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리에서 이 예산도 2,6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이행 안내든지 뭐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데 예. 물론 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서 사업부서에서 차량 유지 관리비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보면 이게 50% 이상을 여기에 다 예산이 좀 할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저희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저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2,600 예산을 잡았는데 1,300이 시책 추진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시책 추진비가 어떤 쪽에서 그러니까 본래 사업이 시책 추진비의 50%가 잡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저감 사업에 대한 우리 홍보라든지 관리 실질적인 비용이 너무나 적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시책 추진비가 50%. 시책 추진비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뭐 시민이라든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 특히 이제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좀 쓰는 용도로 활용이 좀 많고요. 기타 사업비 주로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2,600. 저는 이제 실은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예. 실은 저는 전년도 예산 거를 많이 보고 좀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혹시 예, 예. 지금 가져오신 책자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서 저도 수치가 답변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행감의 본래 취지가 제가 뭐 질의하는 게 틀리진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자료가 부족하면 예, 추후에 예.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가장 또 비중을 많이 차리는 게 도로가에 있는 우리 제비산 먼지 도로 제비산이 이제 뭐 한 차지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교통에서는 그냥 수송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차량이 구입해서 직접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경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위탁을 거예요?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대가 운행이 6대가 운영하고 있고요. 한 대를 더해서 한 7대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저희가 살수차를 과거에는 이제 살수차 임대를 해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이제 살수차로 물을 뿌리다 보니까 차가 지저분해진다 아니면 도로가 결빙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하고 뭐 대전 지방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진을 흡입하는 게 효과가 높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도입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환경 관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느 지역에 미세먼지가 높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또 분진을 흡입해서 아무튼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분진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자동차에 도로에 있던 제비산은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발암물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연소된 탄소 카본이라든가 그 폐타이어가 마찰돼 가지고 생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그냥 먼지라기보다 다른 2차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평택은 정말 재개발이든지 뭐 팽창하는 도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 유입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지역에 등록된 차량 수보다 외부에 와서 이런 공사라든지 개발로 인한 대형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연도 있지만 우리 타이어에서 나오는 예. 그런 부분 또 우리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그런 뭐 성면가루라든지 아직은 뭐 비성면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대형차는 아직도 성면으로 많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니면서 상당히 뭐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막 그래도 그래서 예. 저 차량 가격이 얼마일까 상당히 매번 궁금했었는데 1억이. 그러면 현대 6대 구입이고 한 대 더 구입을 하는데 그냥 이건 시민들의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다니면서 그 분진 흡입 차량은 큰 대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니는 걸 봤는데 이제 조그만 아주 골목길은 아니지만 이 예. 소도로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소형차 그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소형차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건 이제 미세먼지라는 도로 흡입 차량은 주로 저희가 큰 도로를 하고 있고요. 청소 차량으로 하는 이제 살수차하고 그 차량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건 8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시골적이라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도로 청소하면서 분진 흡입하는 차량은 이 미세먼지 말고도 한 8대가 지금 자원순환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로에 당연히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도로가 차량 통행량이 이제 대도로 소도로 가릴 게 없이 출퇴근시라도 굉장히 밀리고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어떤 방법이라도 간선도로 조그만 간선도로도 우리가 이제 분진을 좀 흡입할 수 있는 제비상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혹시 있다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분진 흡입 차량은 읍면동별로도 이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도로 분진 흡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한 대 값이 정확히는 2억 7천. 2억 7천이요? 2억 7천. 그 진짜 차량도 차량이지만 또 거기에 따른 또 인력까지 인력, 따지면 운영비. 운영비가 상당히 크게. 그러니까 참고로 하루에 저희가 청소하는 6대가 청소하는 게 총 206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 그렇게 말씀 듣나 보니까 차량 구입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형은 효과 면에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차량 저감 장치 달아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이 한 3천 대 정도 남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5등급 차량이라 그래서 등급조회 보면 이제 등급이 나오는데요. 저희 평택시가 이제 5등급 차량이 약 8,000대가 있는데요. 저감 장치를 부착하신 분이 한 5,000대가 되고 아직도 미부착되거나 이제 조치 불가하는 차량이 약 3,300대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도 저희가 한 2, 3년 내에 완료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새롭게 차를 교체를 하면 저희가 이제 5등급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폐차할 때 지원해드리고 또 친환경 차를 구입할 때 또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5등급 차량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고 소규모 이제 상인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제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저희가 LEG라고 이제 CCTV를 4군데를 달고 5등급 차량은 계절 관리제에 단속이 되면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평택시가 충청권에서 넘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단속률이 딴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이제 저희가 총 부과한 게 한 10억이 넘고요. 유예해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게 한 4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관리제에 이제 저희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듯이 저감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이제 노후차를 폐차하시고 친환경차 구입하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감 장치를 달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은 저감 장치 디젤 노후 차량이다 보면 좀 생업에 관계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감 장치를 달면 좀 출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또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거는 그나마 이제 물론 그게 나중에 필터르이기 때문에 약간 출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이 과거보다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조기 폐차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차량 연식이라든가
그 자동차 환경공단에서 하는데요. 보통 그 폐차비는 따로 별도로 받고 뭐 연식, 차량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많이 받는 분은 한 3,400 받고요. 보통 한 150, 뭐 2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그분들이 새 차로 바꾸기에는 그렇죠. 리스크가 그 비용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감 장치 지원을 100%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부담 한 10% 정도. 그럼 저감 장치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보통 뭐 200만 원대 하니까 보통 한 본인들 자부담이 한 2, 30만 원은 자부담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영세하신 분들이라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예.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만 하면 또 이렇게 규제를 하면 100% 예. 뭐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회피를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건설 기계도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덜 들어오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10대 정도 네. 했습니다. 그 실은 그 단속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참 저도 민원을 좀 꽤 받았거든요. 예, 예. 실은 그분들이 설치가 어디 돼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계절에 대한 그런 단속 기간도 제대로 인지를 좀 못하셨더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 다니던 길이니까 다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단속량이 껐어서 금액이 뭐 2, 30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예, 원 한 갑자기 300까지 나오신 분도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걸 실시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평택시에서 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위치라든가 이제 서로 이걸 공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서로 공유를 하겠죠. 어디 지역에 예, 예. 설치가 돼 있다. 저도 좀 궁금하네 어디 쪽에 있나. 근데 전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도 있지만 예,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대상이 관에서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꼭 그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묻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제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분들 저감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도로에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큰 표지판, 쉽게 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은 교통하고 부서하고 저희 협의해서 좀 중요 도로에는 좀 분명히 해줘야 될것 지금 같아요. 예,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 단속 CC 카메라만 있다고 해도 예. 거기를 못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 있고 우리가 속도도 줄이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위치는 그 롯데제과 앞에 한 대 아니, 있고 위치는 실은 말씀하시면 그리고, 원래 취재 목적이 아마 저는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런 걸 단속하고 있다고 저희가 큰 도로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근데 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수십 대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차라리 하면 예. 그런 좀 효과가 좀 급배승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지판으로 안내는 돼 있는데요. 전방에서 아니면 우리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계 시대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쪽에도 이렇게 걸어 놓게 되면 아, 저는 이제 관내 분들을 경각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이제 외곽에서 들어오는 거 더 경각을 상당히 주도록 많을 하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통과하면서 내는 그런 가속에 의해서 나오는 분진이 더 심해지는 예,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 환경정책과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할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죠. 10분 정도.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환경은 몇 번을 얘기해도 저희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네. 많이 예민한 방법 일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61페이지, 예. 61개 보면은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보면은 연간 뭐 이렇게 사용량을 보면은 종량제 봉투나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2020년도, 21년도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식이나 그에 뭐 그런 게 많아서 그런 이유죠? 지금 발생량이 늘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인구가 느는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작년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쓰면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스티로폴, 뭐 폐비닐,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뭐 배달 음식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업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협의를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다회용기를 쓰면 갖다가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또 들어가고 비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일회용품의 제작비가 너무 싼 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일회용품 쓰는데 보증금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지원책을 좀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다회용기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쓰는 거에 대한 또 이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배달 문화가 더 활성화되면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예. 뭐 코로나 때문에 파봉이 힘들어서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파봉 하그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에는 단속 파봉을 하니까 우리 에코센터로 들어오는 그 종량제 봉투 안 사용하는 비율이 한 20% 되었는데 현재는 이제 30%에서 거의 40%가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상당히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단속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걸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파봉 단속이 저희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동식 CCTV라든가 로고라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 실적 보면은 뭐 권역별로 큰 기동대 운영, 뭐 예. 무단투기 집중 관리 지역, 뭐 이런 마을 배출기 관리, 예, 뭐 예. 의료 기동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도 그런 거 단속을 하는데요. 이제 인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금년도나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단투기 집중지역 마을 배출지 책임관리제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거점 수거지가 평택에 약 1,5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점 수거지별로 다 하기는 어렵고 투기가 많은 지역에는 노인 일자리로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라고 얘기해서 거점 수거지를 이렇게 한 노인분이 한 두세 군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읍면동하고 해서 수요조사해서 이걸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 일자리 창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겸해서 이제 저희가 요거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대지나 뭐 개인 사유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 이제는 거점 수거지로 옮기면서 많이 완화가 됐나요? 저희가 이제 평택이 개발이 상당히 많은 데는 지역이라 특히 이제 도시 개발하면서 주변에 이제 나대지가 좀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듯이 거점 수거지에 버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나대지에 그러니까 여기 건물도 안 들어가 있고 개발이 안 된 땅은 저희가 이 토지주를 다 확인해서 청결 명령을 원래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읍면동별로 나대지 실태 파악을 다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나대지라든가 빈 곳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토지주가 펜스를 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대지별로 토지 소유자를 다 파악해서 일단은 현재 쌓이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악취도 엄청 나기 때문에 뭐 쓰레기를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지만 예. 일단은 쓰레기가 뭐 미관상
눈을 찌푸리지 않고 시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쓰레기 네. 문제는 저희가 이제 민선 8기의 교통하고 더불어 2대 정책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에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103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 신규 사업 현황에서 제가 좀 봤는데 쓰레기 제로 평택 조성 얼마나 좋겠어요? 플라스틱 제로 릴레이인데 여기 보면은 190 이 추진 현황을 보면은 190명의 시민이 합해서 1.5톤을 수거했다는데 이게 대부분 플라스틱인가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뭐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기 낸 상점이라고 용기를 안 쓰는 분들하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안 쓰도록 플라스틱이 가장 늘어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 제일 많습니다. 재활용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점분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계속 이런 의식 사업,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챌린지, 그다음에 플로깅이라고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운동도 병행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플라스틱 느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하는 정책이 다소 이제 좀 실효가 좀 미흡하다고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기 낸 상점은 예. 평택에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20개소 지금 2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현재 29개수가 지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9개소. 그럼 여기 29개소에서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내년도도 확대해서 제가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근데 지원 비용이 솔직히 적다고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더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용기를 안 쓰도록 이제 본인들이 갖고 오면 용기에 대신 이제 금액도 감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이런 하시는 정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예. 사실 일회용에다 해버리면은 본인들도 인건비도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힘이 예. 덜 들어갈 수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 이런 운동이 점점 더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지금 한번 잘 해주시고 고안해 주시고요. 예, 예. 클린평택 제로웨스트는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사용하지 않아서 뭐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지구촌 인구가 80억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종이컵 사용이 몇 개, 1년에 몇 개를 사용하신지 혹시 아세요? 아마 한 분이 1년에 뭐 수십 개에서 한 100개까지 쓰진 않을까요? 400억 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될 것 지구촌 같습니다. 인구의 몇 배를 사용하고 있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사용량이 세계 5위 안에 다 들더라고요. 저희가요. 예.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제 문제인데 사실 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이 가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예. 여기 보면은 캠페인도 뭐 쓰레기 줄이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캠페인을 어떻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캠페인도 했고 저희가 시장님들이나 뭐 명사들도 했지만요. 실제 이제 저희 공공기관은 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지금 시청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는 플라스틱을 안 쓰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유관기관까지 다 하고 저희가 이제 향후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하고 종교단체,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플라스틱을 안 쓰도록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한꺼번에 이걸 다 못 쓰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카페나 이런 데서도 플라스틱을 못 쓰겠는데 이게 또 환경부에서 1년 유예를 했어요.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걸 강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플라스틱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런 뭐 머그컵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니려면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저희가 공공기관 먼저는 시행을 했고요. 유관기관, 경찰 저희가 공공기관 다 하고 기업체, 그다음에 종교단체 이렇게 계속 확산을 해서 하나하나 좀 늘려서 플라스틱을 안 쓰는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뭐 저기 시민 의식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너무 접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광고성으로 해갖고 플라스틱을 미래를 위해서 향후 몇 년에 나를 생각하면 플라스틱 예. 그 거북이가 180년이 기본 수명인데 죽었는데 예. 저기 해부를 해보니까 6kg라는 플라스틱이 몸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미세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네. 사람 몸에도 다 네. 있다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홍보 효과를 좀 더 좀 지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택 홍보 영상을 이제 금년 이제 작년 거 제작했고 금년 거도 제작하는데요. 그런 내용도 좀 보강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정말 시민들도 건강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예. 그런 평택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내내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